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최대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지역이 세계를 연결하는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잇는 중앙 회랑이어서 그런 겁니다. 우선 동남부 해안의 엠바후누툴루 석탄 화력 발전소는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중국이 이 튀르키예에 직접 투자한 사업 중에 최대 규모인데요. 지진 피해 지역인 아다나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발전 설비 용량만 1320메가와트의 초대형 화력 발전소인데요. 2019년부터 3년간 건설한 프로젝트입니다. 완공 예정 시한을 넘겼지만 아직까지 완공을 못하고 시범 가동 중이었는데 이번에 대지진을 만난 겁니다. 현재로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것은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구출에 집중하느라 이 산업시설 피해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이 유럽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제를 여기고 있는 이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는 튀르키예하고의 경제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이 유럽 진출의 발판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발전소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의 정상 운영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큰 타격은 일대일로를 열성적으로 지지해왔던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예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다가온 5월의 선거에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낙선이라도 한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튀르키예가 지정학적으로 또 지경학적으로 중앙아시아하고 유럽, 중동과 아프리카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 실크로드가 거론될 때마다 핵심 루트로 이렇게 거론될 수밖에 없죠. 이뿐 아닙니다. 이 중국이 구상 중인 중국과 유럽의 고속철도도 이란을 거쳐서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발칸반도를 지나서 소유럽으로 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절대적 후원자인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반드시 장기 집권을 해야 되는데 이번 지진이 그 전망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린 겁니다. 동시에 해상 및 육상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인 튀르키예의 대지진 때문에 관련 SOC 건설도 당분간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와 함께 에르도안의 리더십이 도전받음으로써 튀르키예의 유그르족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튀르키예의 유그르족하고 중국의 유그르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이를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친중국적인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을 계속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에르도안이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래저래 중국의 고민은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대1로 위기는 튀르키예 대지진 외에도 또 있습니다. 1대1로에 참여한 저소득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 데다가 투자했던 프로젝트들마다 모두 성과가 부실해가지고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로 인해 1대1로의 미래 프로젝트는 말도 끊이지 못하고 있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지인 퍼린 펄리스는 지난 13일 브래들리 팍스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 칼리지 원조 데이터 연구단장의 견해를 인용해가지고 2022년 중국이 공유한 해외 차관의 60%가 현재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국가에 제공이 됐는데 이 수치는 2010년에 5%에 불과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퍼린 펄리스는 이어서 이 중국산 자금을 지원받은 국가 중 상당수가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서 중국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중국 자체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아서 계획 자체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의 중국 경제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1대1로는 전성기 때엔 중국이 나머지 세계와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맺는 핵심 요소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2022년까지 최빈국 74개 나라가 갚아야 될 채무가 350억 달러인데 이 중에 40% 이상이 중국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로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항만, 공항 같은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줘야 됩니다. 자, 이런 1대1로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는 2010년 중국에서 대규모 차관을 들여가지고 한반도 타항을 건설했지만 항구 운영으로는 차관을 상환할 수가 없게 됐고 결국 항구 운영권을 중국 업체에 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경제난에 허덕이던 스리랑카는 지난해 디폴트 그러니까 국가부도 채무 불이행 사태를 선언하게 됩니다. 파키스탄도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1대1로에 참여한 후에 중국의 진 빚이 해외 채무 중 3분의 1에 달합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도로, 철도, 송유관 같은 것들을 대규모로 지어주고 과다르항의 이용권을 취득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중국의 관계를 알게 된 현지 주민들은 연일 반중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테러까지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지난 20일 인구 2억 4천만 명의 핵무장국 파키스탄이 중국과 잘못 맺은 인연으로 인해서 디폴트로 질주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1대1로로 인해서 경제 위기에 빠진 국가들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잠비아, 에콰도르, 레바논, 가나, 이집트, 튀니지, 페루, 에티오피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우간다 이런 나라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주요 국가 자산에 대한 운영 및 소유권을 중국에 넘겨줘야 됐습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1대1로라는 프로젝트를 내세워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채무화 시킨 다음에 그 관리에는 관심도 주지 않아서 결국 많은 국가들을 디폴트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국가를 디폴트로 몰고 갈 정도 위기를 만들어낸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들이 해당 국가의 권력층하고 밀착해가지고 부정부패의 원상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건설한 프로젝트들이 부실로 이어지기도 해서 중국에 대한 비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경우에 중국은 1대1로 사업 명목으로 역대 최대 건설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는 코카코도 수력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중국 수전이 맡은 이 건설 프로젝트에는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현지로 불러들여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에콰도르는 27억 달러 그러니까 3조 3천억 원 정도에 달하는 건설 비중에서 85% 정도를 중국의 개발은행에서 6.9%의 금리로 빌렸습니다. 문제는 댐이 완공됐는데 2018년 12월에만 이 발전기실 및 이 주변 설비 크고 작은 하자가 7,700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실 공사 뒤에는 중국 업체 측에서 대통령을 지낸 인사와 그 가족들에게 한 1,000억 원 정도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에콰도르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1대1로는요 이미 실패했습니다. 푸단대 녹색금융개발센터의 2022년 1대1로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은 1대1로 사업에 총 9,620억 달러 그러니까 1,240조 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또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문제점들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동맹국들이 빚에 허덕이고 프로젝트에는 균열까지 등장하니까 중국의 1대1로 역시 지속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의 마이클 쿠겔먼 아시아 프로그램 부국장은 파리 팔리스에 1대1로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대출을 받아와서 이를 버텨낼 만한 사치스러운 경제 구조를 갖지 못했다는 점을 상당수 국가가 이제야 깨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1대1로를 중국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최고 권력자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대1로를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3년에는 1대1로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중국 당국에 있어서 하늘의 명령, 그러니까 천명이나 다름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내야만 합니다. 이미 실패가 명확해졌고 앞으로 더 투자해봤자 중국이 진짜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들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고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챙기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홍장 하버드 케너스쿨 박사후 과정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1대1로의 실패를 인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1대1로의 실행 방식이라도 오류가 있었다는 말조차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대1로는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유산과 너무 밀접하게 엮여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을 망하게 하는 시진핑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